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 수가 없는 불안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술로 인한 문제, 그래서 뭐 엄마와의 싸움, 그리고 아빠의 상태 변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그게 일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네네. 성인이 돼서는 유형이 좀 바뀌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그럼 장소 어디 가면 그 장소에서 어느 숙소를 머물고 몇 시에는 뭘 보러 가고 식당은 어디서 서치해서 먹어야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뭐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거죠. 집 바깥에서도 실수하고 오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남들이 알잖아요. 당장 소리를 질러도 옆집 사람이 알 거고. 그럼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아버지가 한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사람의 딸이잖아 라는 그 부끄러움이 같이 연결되면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치 내가 저지른 수치감처럼 동일시가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50년 이상이 넘어간 네네.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30, 40대까지는 체력이 받쳐주니까 내가 이 술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게 가장 큰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비합리적인 신념. 절대 혼자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음주 문화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라서 가족도 가족 문제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아직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랬던 건 이 술로 인해서 병원을 입원을 하면 3개월이면 다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술만 안 먹으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사회 프로그램에서도 있고 병원에서도 체력이 오히려 됐을 때 약간 외부의 광합에 의해서라도 정말 금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들이 알고 있다면 상담을 좀 받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저도 좀 후회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상담을 좀 받게 했었으면 자기를 좀 알아가고 토로할 수 있었으면 그런 자기 안에 어떤 자기 신념도 바뀌고 자기의 철학도 바뀌면 거기서 술을 좀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니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평생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오히려 많이 커버하려고 하셨었고 젊어서는 아직도 체력도 있고 인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술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적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처리할 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제일 중요한 건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안 될 때 당황스럽죠. 그때 당혹감과 막 수치심과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건 그래 우선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나 안 끼쳤나 그것부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상태를 보고 이렇게 아빠가 사고 냈지만 이건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아빠는 알코올릭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이해를 제가 스스로 해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거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처음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거를 조금 분리시키니까 담담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그러면은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라던가 뭐 괴롭힘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당연히 좋으신 분이었겠지만 어머님도 그런 약간 희생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조금 술을 먹었을 때 엄마가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술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냐. 술만 안 먹으면 당신이 좋은 사람인데 끊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았어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알았어 하면 대화가 되는 줄 알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니까 분노가 나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그때 이제 물건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엄마가 맞는 것도 받고 같이 도망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그 전날 밤에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금기시 되는 거예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게 중독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정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무서웠겠니라는 얘가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아무 일도 없이 밥을 먹으면 애로서는 그 감정을 자꾸 눌러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 엄마든 아빠든 뭔가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없었던 것인 것처럼 네. 덮어버리고 뭐 아 그래도 니네 아빠는 널 사랑해. 뭐 그래도 니네 아빠는 뭐 좋은 점이 많아.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어제 일어났던 네, 일인데 네, 네. 그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면 도리어 이제 막 양가 감정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불안한 감정이 맞아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흑백 사진처럼 감정이 못 느껴지고 막혀 있는 게 그래서 문득문득 성인이 돼서 다른 일들의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네. 이제 선생님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자 가정이나 중독자 키즈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뭔가 교육이나 이런 일을 또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는 저는 우선은 잘 살아냈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살아낸 거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고 있고 수고했다란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냈다. 그게 제일 먼저였고요. 두 번째로는 너 잘못이 아니다. 그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너의 수치심이 아니다. 동일시 될 필요 네, 없다. 네. 분리돼야 한다. 그건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이지 너의 부끄러움은 아니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없애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가려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가서 상담도 받고 도움도 좀 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으로 에너지를 좀 돌릴 수 있도록 방향 전환 하면서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엄마가 이런 일들을 바깥에서 좀 얘기해서 도움을 좀 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예전의 시절에는 이런 기간도 별로 없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없었고 전 지금이라도 혹시 말 못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하면 술 끊게 할까요? 라는 거로 상담을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잘.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조금 상담을 받기도 하고 털어낼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돕고 싶어요. 자조 모임 같은 데 가셔서 네, 찾아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정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녀 외에 자녀한테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네, 자녀 외에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덜어내면 또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종교인이면 종교도 좋고 신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한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픈하는 거. 그게 네. 내 수치라고 생각해서 막 가족의 비밀 시나리오만 들어가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오픈을 하려면 그 일이 수치스러움이 아니야 라고 본인이 받아들여져야지 오픈이 되거든요. 이건 우리 가족의 수치스러움이 아니야. 우리가 질병이 있는 거를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것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의 비밀로. 네네.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야 저는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숨 쉴 구멍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면 자기 너무 힘들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다. 네. 이 얘기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왜 난치병처럼 안 될 수 있더라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의 사고방식도 좀 바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아까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중독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뭐 조금 다시 한번 당장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몇 가지 팁만 주시면. 우선은 저는 좀 아라논 모임이라고 저도 정보를 얻게 된 건데요. 한국 아라논 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 좀 도움을 청해서 마련한 네. 모임. 네. 거기 그 연합회에서 연락을 좀 취하셔서 네. 도움을 구해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라논 키즈라고 해서 아라논 키즈. 그 연합회 안에서도 네. 키즈에 대한 또 인식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이건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꽁꽁 감싸고 있지 말고 꼭 이거를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셨던 거. 우선은 그 알코올릭 하신 분들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당사자들이 이제 AA 모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주 금연 이렇게 실천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기자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조건이 이제 AA도 가려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추천을 해보시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규칙적으로. 왜냐면 보통 술을 아침에 먹고 자고 낮에 또 일어나고 술을 먹고 이런 패턴이 깨진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나 훈련하는 곳에서는 규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향들. 그래서 그런 도움들도 취하고 이게 상태가 심각했을 때는 가족, 저는 이제 알코올릭 중독 병원에 입원을 해서 폐쇄봉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전 AA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납병동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회복지사하고 의논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외부의 도움들을 꼭 찾아야 된다. 가족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외부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아가서 그런 도움이 더 이제 시스템화돼서 이런 문제를 고통받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도움이 쉽게 팔을 뻗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